여기 작전 끝나면 헤어질 텐데 한 장 박으시죠, 기념으로. 박자. 박아라. 그래, 한 장 찍자. 자, 모이세요. 네. 하나, 둘, 셋. 근데 정일병 그 새끼 얼굴이 기억이 안 나네. 개울이 출발할 때 있었어? 선착장에서 말이야. 그때는 없었어. 우리 사진 찍을 때 선착장에선 분명히 없었던 놈이. 좋습니다. 아, 잠깐만. 아, 나도 하나 찍어야지. 너? 그래. 야, 네가 좀 찍어. 자, 사진 찍는 자세 한번 보겠어. 야, 일부 뒤로 가. 야, 그 필름 제대로 감고. 너 뒤에. 아니야? 주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민센터 센터장입니다. 장화홍련과 함께 한국 공포 영화계의 명작으로 꼽히는 영화가 있죠. 하얀 전쟁, 텔미 썸띵의 각본을 쓴 공수창 감독의 장편 데뷔작 알포인트입니다. 이 영화 처음 보고 진짜 지릴 뻔했는데 개봉 당시 월남전 때 대한민국 육군 병력이 실종된 로미오 포인트 사건에서 영감을 받은 작품이라고 대대적인 홍보를 했는데요. 군대 다녀온 사람은 다들 아시죠? 알파, 브라보, 찰리, 델타. 군대에서 사용하는 포네틱 코드에서 R을 로미오라고 하죠.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뭐가 허구인진 모르겠고 그냥 겁나 무서운 이 영화는 사실 모티브가 된 로미오 포인트까지 허구였습니다. 다행히 이 모든 사건은 실화가 아니고 바이럴 마케팅의 일환으로 모티브가 되는 사건까지 허구로 만들었습니다. 자, 그럼 이 영화를 더 무섭게 만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감독의 연출 의도와 비하인드 스토리 지금 줌인 시작합니다. 스포가 포함될 수 있으니 제발 영화를 먼저 보시길 바랍니다. 베트남 전쟁이 끝나가는 무렵인 1972년 베트남 중부 전선 나트랑의 한국군 주둔지. 처음부터 공포 분위기를 잡아가기 위해 창밖에서의 트래킹을 무려 3분가량 길게 찍었으나 시간 관계상 짧게 잘라야 했다고 합니다. 하늘성 알아. 여기는 당나귀 30. 우린 다 이 무전 장비들은 전부 촬영용으로 만든 소품입니다. 너무 잘 만들어서 캄보디아에 가져갈 때 통관시키는데 엄청 애먹었다고 하네요. 무슨 통신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어쩐다 말이 많았지만 결국은 뒷돈을 달라는 말이었다고. 영화의 무대는 베트남이지만 사실은 캄보디아에서 촬영했습니다. 로케이션 헌팅을 하려고 베트남에 가봤지만 생각보다 너무 선진화되어 있어서 70년대의 느낌을 만들기 힘들 것 같아 캄보디아에서 촬영하기로 결정했다고 하네요. 내가 그럴 리 없어. 그럴 리가 없다고. 우리 애들은 모두 다 죽었어. 당나귀 30 부대의 유일한 생존자 강대위. 얼굴에 붕대를 감고 있어서 잘 모르겠지만 이분은 안내상 배우입니다. 죽은 애들 인식표를 내가 직접 가져왔어. 알포인트에는 배트콩이 없어. Hello, how are you? 한편 사창가에서 등장하는 최태인 중위. 이곳은 캄보디아 캄폿의 시가지입니다. 영화 초반이지만 사실 가장 마지막 촬영이었다고 하네요. 원래 시나리오에서 최태인은 프롤로그에 첫 등장하기로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혼바우 전투에서 부대원을 모두 잃고 최태인 혼자 살아남는 장면이 프롤로그였다고 하는데요. 볼목장에서 벌어지는 전투씬이었는데 콘티도 다 짜고 캄보디아 특공대의 협조까지 받기로 했는데 결국 여건이 맞지 않아 촬영을 못하게 됐다고 합니다. 최태인 캐릭터를 설명하는 중요한 장면이었는데 촬영을 못하게 돼서 감독은 그게 너무나 안타까웠다고 합니다. 내 이럴 줄 알았어. 여흥을 즐기러 왔다가 또 부대원을 잃게 된 최중희. 캄보디아의 강렬한 떼약빛에 실제 사람이 이렇게 누워 있었다고 합니다. 엔진열도 너무 뜨거웠을 텐데 참 고생이 많았네요. 결국 군사경찰대에 체포된 최태인. 갑자기? 택배가? DHL이 협찬사이기 때문에 추가된 설정입니다. 서비스 대사까지. 이게 생각보다 빨리 나네. 70년대 초면 DHL이 동남아 지역에 진출하던 시기니까 이상하진 않은데 당시에 DHL 유니폼은 빨간색이었다고 하네요. 자네가 작전에 나가면 항상 피를 본다며. 이 씬을 처음 계획할 때는 어두운 사무실에서 CID 대장의 얼굴이 어둡게 가려져 블라인드 틈으로 들어오는 빛에 닿는 부분만 보이는 이미지를 생각했는데 사무실이 너무 밝게 나온 건 아쉬운 부분이라고 하네요. 어제 사건은 없던 걸로 하겠네. 한중현 중령은 R포인트에서 실종된 당나귀 30 부대원들의 생사를 알 수 있는 증거를 찾아오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성병 검사를 해야 하는 간호장교. 이 역을 아무도 하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없어서 고민하다가
결국 최차남 의상 감독이 맡게 됐다고 합니다. 깨끗한데요? 누가 성병검사 카드 바꿔주면 50불 주겠다고 했습니다. 이 장면을 의도적으로 코믹하게 구상했다고 합니다. 장영수 병장 18살? 형한테 입대영장 나왔길래 식구들 몰래 제가 대신 들고 입대했습니다. 촬영 기간이 너무 길어져 이 씬도 찍지 말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만 같은 병장이라고 반말 찍찍하게 쌓고 군대 좋습니다. 장영수 병장의 캐릭터와 마병장과의 관계를 미리 설명해주기 위한 감독의 고집으로 이 씬을 살려서 촬영했다고 합니다. 전쟁이 끝나갈 무렵 성병 등 여러 가지 이유로 귀국하지 못한 병사들, 이번 작전에 지원하는 병사들에겐 열흘 후에 출발하는 탑승 티켓을 주겠다. 이곳은 캄보디아 푸놈펜에 있는 벤누사 병원입니다. 귀국선이 아니라 귀국 비행기다. 쭉 빠진 스튜어디스들이 주스도 나눠준다. 별다른 이유 없이 비행기 타고 집에 가고 싶어 지원을 결정한 박재영 하사의 캐릭터. 이렇게 구성된 9명의 수색조, 일명 두더지 셋. 진창록 중사입니다. 최중용. 여담으로 모든 병사들의 이름은 감독이 군대에 있을 때 만났던 선임과 후임, 간부들의 이름을 따왔다고 합니다. 이곳은 캄보디아 레암 해군 기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구입한 함정을 기증하고 유류비까지 내면서 어렵게 허가를 받을 수 있었다고 하네요. 환장하겠구만. 한 명은 완전 꼴통에 또 하나는 생또라이니. 아유. 이 배가 캄보디아 해군 기지에 기증한 바로 그 배입니다. 두 척을 띄워 옆에 배에서 촬영을 하는데 무전이 잘 터지지 않아 고함을 질러가며 디렉션을 했다고 하네요. 이들이 상륙한 곳은 캄보디아 시아누쿠 빌의 해변가입니다. 헌팅 당시에만 해도 다리가 있었는데 촬영하러 와보니 다리가 무너져 있었다고 하네요. 장비를 옮겨야 해서 이곳에 다리를 놓아주게 됐다고 합니다. 영화 촬영하러 와서 토목 공사를 하게 됐다고 하네요. 한장 박으시죠, 기념으로. 이때부터 분대원이 모두 몇 명인지 눈여겨보는 게 N차 관람 포인트. 자세히 보면 벌써 한 명이 늘어 10명이네요. 이 벌판에서도 10명입니다. 벌판을 지나면 나오는 대나무 숲. 이 씬은 한국의 담양에 있는 중록원에서 촬영했습니다. 더 이상 다가오지 말라는 듯 멀리서 공격해오는 베트콩. 월남전 영화임에도 프롤로그가 날아가면서 유일한 전투씬이 된 이 씬은 사실 캄보디아의 해변이 보이는 어느 마을에서 촬영할 예정이었으나 찍지 못하고 한국에 와서 촬영하게 됐다고 하네요. 한국에서 찍는 바람에 이들이 사용하는 M16A1 소총을 구하지 못해서 M16A2의 총열 덮개만 바꿔달아 A1으로 보이게 했다고 하네요. 유일한 기관총 사수인 이재필 상병은 그대로 M60을 사용하네요. 자세히 보면 전투 경험이 없는 장 병장은 총을 제대로 쏘지도 못하는데요. 그래서 장 병장만 손에 피를 묻힌 적이 없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경량형 대전차 화기 M72로 상황을 정리해버리는 최중희. 이 새끼는 옛날에 뒤진 새끼 같습니다. 이미 죽어 있었던 것 같은 남자 베트콩. 실제 사람들이 분장을 한 채 이대로 누워 있었다고 합니다. 모기들이 미친 듯이 덤벼들어 가만히 있는 것도 힘들었다고 하네요. 그럼 아까 교전 때 그 수많은 총을 이 여자가 혼자 다 쐈다는 말인가요? 이들은 당나귀 30 부대가 이곳에 오면서 먼저 죽인 것이고 이 여자는 이미 이때부터 귀신이 아니었냐는 해석도 있습니다. 프랑스 군가 찍은 옛날 사진이 발견되기도 하죠. 그렇게 생각하면 여자의 미소와 엔딩에 최중희가 짓는 미소가 비슷하게 보이기도 하네요. 죽는 놈 거 건드리면 손가락 썩는다는데. 그냥 한번 본 거야, 새끼야. 그런데 CID 대장이 하고 있던 머플러와 똑같네요. 이게 뭐지? 무슨 의도가 있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소품을 재활용한 걸까요? 아무리 조사를 해봐도 이에 대한 설명은 찾을 수가 없어서 저도 잘 모르겠네요. 여기서부터 알 포인트다. 여기서부터 다시 캄보디아의 보코산입니다. 캄보디아어로 소의 등이라는 뜻이라고 하는데요. 초입에는 원시림이 우거져 있는데 정상에 올라가면 벌판이 나온다고 하네요. 야, 이런데 비석이 다 있네. 저희가 원래 호수래요. 옛날 중국인이 쳐들어와 수많은 베트남인들을 죽여 빠뜨렸다는 호수를 메워 만든 사원. 조병훈 상병은 장의사 집 아들이어서 비문을 잘 읽는다는 설정입니다. 피를 묻힌 자는 다음은 없네? 기분 X같네 이거. 나 손에 피 많이 묻혔다. 부정탄다. 이끼가 오줌에 씻겨 내려가 드러난 마지막 글귀. 또 10명이네요. 여기 제일 뒤에 따라가는 병사가 귀신으로 추정됩니다. 박하사님, 문선대라면서요. 지금은 없어진 국군에서 위문 공연을 담당한 문화선전대, 일명 문선대, 색소폰 병 출신 박재영 하사.
이 섹스박 월라마 좆됐다. 뭐 하다 왔냐? 시체 닦다가 왔어요. 사이좋게 나란히 똥을 싸고 있는 3명의 부대원. 날씨가 너무 변덕이 심해서 이 장면만 이틀을 찍었다고 합니다. 햇빛도 안 들고 습하고 안개도 많고. 캄보디아는 열대 사바나 기후이지만 보코산이 워낙 고지대라 파카를 입어야 할 정도로 추운 날씨였다고 하네요. 임무에 충실한 통신병 변문섭 상병이 안테나선을 깔고 있었습니다. 실제 이틀을 꼬박 촬영한 상태라 너무 피곤해서 다들 이 장면을 찍을 때 진짜 잠들었다고 합니다. 로미오 포인트 안 짜겠다. 이 표정은 진짜 잠에서 깨어난 매우 피곤한 표정입니다. 현재 시간은 06시 30분 07시부터 알스. 어두워서 몰랐는데 목적지가 바로 앞에 있었네요. 헌팅할 때도 안개에 가려져 있어 전혀 안 보이다가 안개가 거치니까 바로 눈앞에 딱 나타났던 게 인상 깊어서 저택을 이렇게 등장시켰습니다. 딱 봐도 음산한 기운이 맴도는 이곳은 보코 힐 스테이션입니다. 프랑스 식민지 시절 프랑스인들이 휴양을 위해 조성한 지역으로 이 건물은 당시 카지노로 쓰였다가 독립 후 오랜 세월 방치된 건물이라고 합니다. 당시 총격으로 수많은 사람이 죽어 귀신이 나온다는 소문이 돌았던 곳이라고 합니다. 저택으로 다가서는 병사들도 10명입니다. 이 건물이 진짜 묘한 게 벽에 총격 자국이 그대로 남아있기도 하고 벽에 살아있는 이끼들이 햇빛과 습도에 따라 색이 달라져서 촬영을 할 때마다 같은 장소인데 다른 느낌이 났다고 합니다. 건물의 구조도 너무 이상해서 스태프들이 어딜 잘못 들어가면 길을 잃을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촬영을 하지 않을 땐 아무도 혼자서는 이 건물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지금은 리모델링을 거쳐 4성급 호텔이 됐습니다. 살아있건 죽었건 간에 생사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물을 확보하는 것이 이번 작전의 목표다. 여기서 지금까지 못 봤던 사람을 발견하는 것도 N차 관람 포인트. 이들이 찾아야 하는 당나귀 30 부대원 정우일 일병입니다. 자신을 찾아달라는 것일까요? 이들에게 무슨 해를 가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귀신으로서 이질감을 느끼게 하기 위함도 있지만 제작비 절감 차원에서 정일병 역을 맡은 이동훈 배우가 군의관으로도 출연하기 때문에 얼굴을 최대한 가리고 다른 병사와 대화를 나누는 장면은 삭제했다고 하네요. 있겠냐 이 정글에서. 귀신이 되고 벌써 귀신 됐지. 모기와의 치열한 사투를 벌였던 정글씬을 지나면 배우들이 치를 떨었던 공포의 갈대밭 씬이 나옵니다. 오병장님, 오병장님. 어디 있어요? 날씨가 워낙에 변화무쌍하니까 촬영을 이어가지 못해서 무려 일주일 동안 이 씬만 촬영했다고 하네요. 넘어지는 컷과 일어서는 컷을 다른 날 찍어 톤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합니다. 조상병 앞에 나타난 대원들의 뒷모습. 그런데 분위기가 좀 이상하죠. 이들은 실종된 당나귀 30 수색 대원들입니다. 장의사집 아들로 살면서 죽음과 익숙해져 있어서일까요? 조병훈 상병이 가장 먼저 귀신의 낌새를 느끼게 됩니다. 장난하지 말라니까. 이 장면에서 카메라가 풀로 쭉 빠지면 귀신들이 쓱 일어나는 장면까지 찍었다고 합니다. 너무 사람처럼도 안 되고 그렇다고 너무 귀신인 게 티가 나지 않도록 묘하게 일어나려고 고생해가며 여러 번 반복해 촬영했는데 아쉽게 삭제했다고 하네요. 뭐 먹냐고 이 새끼야. 아이 저 진짜 쥐방울 만한 새끼가 참말로. 매독 때문에 마이신을 꾸준히 먹는 마원균 병장. 같은 병장이라고 까마득히 어린 장영수와 티격태격 하는데요. 마원균 병장은 사실 취사병 출신입니다. 당시에는 취사병을 짬밥이라고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서 이 사실을 숨기는데요. 이놈아 좋아하시네 짬밥 새끼가. 뭐? 장 병장에게 딱 걸리고 말죠. 처음 진중사의 활약상을 들을 때 본인의 보직을 숨기기 위한 허세를 부리기도 합니다. 월남아가지고 그런 거 한번 안 해본 놈이 어디 있나. 이 두 배우는 연기에 도움이 될진 모르겠지만 같은 숙소를 썼다고 합니다. 평소에는 선배를 깍듯이 대하다가 촬영만 시작하면 돌변하는 오태경 배우를 보고 애까지 있는 새끼가 매독이나 걸리고. 다들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헷갈렸다고 하네요. 아이 조상병! 사라진 조상병을 찾기 위해 나선 동료들. 이 씨는 캄보디아 북부 지역의 사원이란 사원은 전부 다녀보며 찾아낸 시스폰 반티츠마 사원에서 촬영했습니다. 숙소에서 왕복 4시간이나 걸리는 곳이라고 하네요. 촬영하면서 이곳에 있던 불상의 위치를 좀 옮겼는데 중요한 문화유산이라 절대 건드리면 안 된다고 해서 조심스럽게 다시 그대로 원위치 시켰다고 합니다.
또한 사원에서는 피 흘리는 장면을 찍으면 안 된다고 하는데 사정사정해서 겨우 설득해 촬영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느낌이 좀 어수선하네. 붉은 개미와 벌이 많아서 힘든 촬영이었다고 하는데요. 조명팀은 다들 한 번씩 벌에 쏘였다고 합니다. 소대장님! 이곳에서 겁에 질린 조상병을 발견합니다. 너 오늘 소대장님 덕분에 사는 줄 알아. 이때도 귀신이 숨어 있었습니다. 변상병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야, 됐어, 불 들어왔다. 그는 통신병답게 전기 작업을 하고 있었죠. 철모에 정수가 기다려라 라고 써놓지 않았어요? 뭐라고?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귀신이 바라보는 시점이 등장합니다. 정숙이라니.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응? 오규태 병장이 뭔가 알고 있는 게 분명합니다. 걔랑 나랑 파월 동기가 어떻게 알았냐고, 새끼야. 우리가 찾으려는 애들 중에 한 명이라고. 한밤중 헬기 소리와 함께 나타난 미군 부대원들. What made you come up here at night? We can only come up here at nighttime, LT. 사실 이곳은 밤이 아니라 낮에만 올 수 있죠. 야간 기동은 어렵다. 1719 05시 50분 이후라 가능할 것 같다. 베크 중사 역의 윌슨과 제임스 역의 데이빗 조셉 앤셀모 외에 3명은 본업이 따로 있는 캄보디아 현지인이라고 합니다. 여담으로 제임스 역의 데이빗은 이후 영화 괴물에서 괴물과 맞서 싸운 도날드 하사 역을 맡게 됩니다. 오빠이다, 또 하나. 맥주 잘 먹을게. Don't touch my shit on the second floor. 사실 원래 시나리오에는 미군이 우습게 보자 최태인이 병사들의 바지를 내리고 우린 이런 상태인데도 작전에 임한다며 군인 정신을 보여주는 장면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에 미군들이 우리가 졌다는 듯 고개를 저으며 맥주 한 박스를 주는 코믹한 장면이 있었는데 흐름상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 삭제했다고 합니다. 모두 이 맥주를 마시는데 자세히 보면 장영수 병장만 마시는 장면이 없습니다. 영화를 본 사람은 아시겠지만 보는 사람마다 해석이 달라지는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하죠. 우리 오늘 잡으려면 며칠 남은 거냐? 여기서도 맨 뒤에서 뒤돌아선 채 등장한 정일병. 변상병은 통신병답게 고장난 녹음기를 고칩니다. 문선대 출신답게 가장 먼저 음악에 반응하는 박하사. 사실 아무 소리도 나지 않는데 배우들은 음악이 나온다는 상상을 하며 즉흥적인 춤을 췄다고 합니다. 음악이 끊기고 녹음기에서 나오는 살벌한 소리. 야, 정일병! 그리고 정일병이 어디론가 사라집니다. 최태희는 방울소리와 함께 아오자이를 입은 베트콩 소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정일병이 보이지 않습니다. 06시부터 근무대 말입니다. 어젯밤 사라진 정일병이 매달려 있습니다. 베트공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복고산은 해발 1000m가 넘는 고지입니다. 저 뒤에 기둥 넘어가면 낭떠러지라고 하네요. 촬영 중에는 벼랑 밑에서 구름이 몰려오는지 항상 보초를 서야 했다고 합니다. 그 새끼 우리 좋나? 이 장면을 찍을 땐 나방떼와의 사투였다고 합니다. 수만 마리가 몰려드는데 방충제를 아무리 뿌려도 소용이 없었다고 하네요. 어쩔 수 없이 몇 마리 정도는 찍혔습니다. 그러니까 악착같이 살아서 돌아가야 된다니까. 무슨 소리야 그게? 장병장의 이 대사는 엔딩에 대한 복선입니다. 정일병은 그때 실종된 애들 중에 하나잖아. 총원 10명 중에 죽은 정일병 빼고 현지원 9명입니다. 진중사의 섬뜩한 표정으로 포커스 이동하는 건 관객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기 위한 장치입니다. 니넨 여기서 9명이 출발했어. 9명이. 야, 차정일! 이미 어제 귀신을 본 최태인. 귀신의 존재를 숨기려는 듯 무전을 꺼버립니다. 개울이 출발할 때 있었어? 선착장에서 말이야. 그때는 없었어. 진짜 개소름. 우리 사진 찍을 때 역시 장이삿집 아들. 필름 제대로 감고. 오병장에게 카메라를 받아 사진을 찍어준 건 정일병이었습니다. 꼭 좀 부탁하자. 그 카메라 우리 정숙이 줄 선물이야. 동기였던 정수가 병사가 부탁했던 카메라. 그걸 중간에 먹튀했던 오병장입니다. 당시 월남 카메라로 유명했던 야시카 일렉트로 3호 GSN 모델입니다. 카메라가 있으니까 좋아? 네 거 아니잖아. 살수차에 물이 다 떨어지면 산 밑으로 내려가 다시 물을 가져와야 해서 비오는 장면 촬영은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합니다. 한밤중 들리는 프랑스 군의 무전. 실제 프랑스인을 섭외해 녹음했는데 마침 군인 출신이라 프랑스 군인 특유의 말투를 살릴 수 있었다고 합니다.
방울소리와 함께 태인 앞에 나타난 소녀. 그 소녀를 따라와 보니 베크 중사가 말했던 한날 한시에 다 죽었다는 프랑스 군의 묘지. 미술 작업하는데 가장 오랜 시간이 걸린 씬이라고 합니다. 현지 미술팀이 십자가 250개 정도를 만들어 세웠다고 하네요. 요즘 같았으면 CG로 복붙 가능했을 텐데요. 석상의 머리는 프랑스 미대 교수의 고증까지 해서 제작했다고 합니다. 정수가 병장을 만나고 난 후 설치해 놓은 부비트랩을 건드린 오규태 병장. 첫 번째 사망자가 발생합니다. 귀신이야. 귀신이 어딨어? 불러보라고, 자식아! 넘어진 조상병이 일어나면서 마병장을 가리는 바람에 다시 몇 테이크 반복해 찍었다고 합니다. 군번줄 갖고 돌아가기만 하면 돼! 하지만 손병우 배우의 연기가 가장 좋았던 첫 테이크를 그냥 사용했다고 하네요. 철수 요청하시죠. 본부에서 우리 얘기를 믿을 것 같소? 언제까지 숨길 수만은 없습니다. 최중희와 진중사의 갈등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매시 30분마다 이상 유무를 보고하도록. 알포인트 5일차 두 팀으로 나눠 수색을 시작합니다. 최중희를 따라 나선 건 장병장과 마병장 뿐입니다. 대나무 숲으로 간다. 밤에 보였던 소녀가 마음에 걸려 첫 교전이 있었던 곳을 향합니다. 아까 소대장님이 가지 말라고. 반말 말고 따라와, 이 새끼야! 진중사 조는 R7 지역을 향합니다. 최중희가 프랑스군의 묘지를 발견하고 가지 말라고 했던 곳이죠. 이곳은 사실 폭포라고 합니다. 우기가 되면 들어갈 수 없는 곳이라고 하네요. 소대장님 것 같은데요? 이곳에서 발견한 최중희의 라이터.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사건을 종결시켜. 출발하기 전 어떻게든 사건을 마무리하라는 지시를 받은 진중사. 이쪽도 찾아봐! 한편 최중희 조는 대나무 숲으로 못 가고 있습니다. 왜 거기는 안 나오고 이런 것만 나오는 거죠? 이재필 상병이 소변을 갈겨버린 그 비석. 불귀, 못 돌아간다는 뜻이다. 그리고 옛날에 추락한 것 같은 폐 헬기를 발견합니다. 이 헬기를 제작하는데 참 우여곡절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중국 미술팀에 의뢰했는데 무슨 애들 장난감처럼 만들어 와서 이대로는 못 찍겠다며 이 씬을 날려야 하는지까지 고민했다고 하네요. 결국 프로펠러를 만들어 올리고 수풀로 덮어 최대한 가린 후 촬영했다고 합니다. 귀국하면 뭘 하고 싶나? 마누라랑 딸내미 내불고 창경원에 갈 겁니다. 박원상 배우는 당시 둘째 아들 출산이 임박해 있어 촬영 분량을 전부 몰아찍고 이 씬을 마지막으로 찍은 후 귀국했다고 합니다. 한편 진중사는 누군가를 쫓다가 사라지고 진중사님! 떨어진 거 아니야? 습지에서 발견한 당나귀 30 부대원들의 시신들. 물속의 시신들은 전부 CG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또 조상병이 먼저 귀신을 보기 시작합니다. 오병장이 사정을 해도 그만하라며 듣지 않았던 조상병. 이들이 보는 귀신은 마음속 죄책감에서 나오는 것 같네요. 최중희에게만 베트남 소녀가 보이는 것처럼 말이죠. 이 습지의 물이 사실 바닷물이라고 합니다. 짠내도 심하고 굉장히 더러워서 고생이 심했다고 하네요. 죽겠다 뭐해. 갈겨버려 씨발놈아. 이 씬을 찍다가 파편이 튀어 감독이 크게 다쳤다고 합니다. 초반부터 불안불안하더니 결국 큰 사고 쳐버린 조상병. 파국이다. 결국 두 번째 사망자가 발생합니다. 눈앞에서 사람 죽여놓고 이제 와서 귀신이라고? 감정이 가득 담긴 이들을 클로즈업으로 찍어야 하는데 여건이 허락치 않아 못 찍은 게 너무나 후회된다고 하네요. 한편 벼랑에서 떨어진 진중사. 실제 캄보디아의 한 동굴에서 촬영했습니다. 이곳에서 당나귀 30 수색조의 무전병 시신을 발견합니다. 마병장의 시신을 저택의 지하로 옮깁니다. 이 씬이 저택에 올라와 가장 먼저 찍은 장면이라고 합니다. 야간 기동은 어렵다. 지금 당장 헬기를 보내! 진짜 집에 가고 싶어하는 배우들의 진심을 담은 대사라고 하네요. 알았어. 나 잡힐 개새끼야! 원래 콘티엔 없었는데 이성균 배우가 갑자기 한 즉흥 연기라고 합니다.
군악대 출신이라는 설정으로 좀 더 감정적인 리액션을 설정했다고 하는데요. 감독은 군인이기 전에 한 사람으로서의 감정이 전해져 너무 좋았다고 하네요. 밖에서 들리는 엄청난 폭발음 이후 문을 두드리는 한 사람. 열지마! 진중사입니다. 화가 잔뜩 난 중사가 들고 온 건 사람의 머리와 무전기. 폭발음은 무전기에서 들리는 소리였죠. 관등성명 대라. 중사 진창록 8335-07. 관등성명을 댔는데 절규하는 박하사를 보는 순간 이상해진 진중사. 이미 귀신이 되어 동굴에서 발견한 시신의 군번을 댄 것이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었으나 군번 앞에 이름을 제대로 댄 것과 이제 만족한가 체중이? 최태인과 갈등이 있었던 걸 제대로 인지하고 있는 걸 보면 절규하는 박하사를 보고 있을 때 빙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조상병도 절규하는 이상병을 보다가 이상해지죠. 정말 그럴까? 상병 이재필 83-7602. 상병 조병훈 832-7603. 병장 장영수 8123-018. 두 명의 상병은 83으로 시작하는데 장병장은 81로 시작하는 게 좀 이상하긴 한데 병장이라 군번이 다르게 시작한다는 해석이 있었지만 같은 병장인 마병장과 오병장 그리고 당나귀 309대에 정수가 병장에 군번이 나오지 않아서 확실치는 않습니다. 진중사가 83으로 시작하는 걸 보면 그냥 회수하는데 실패한 떡밥일 수도 있겠네요. 무전이 들리자 이상해진 변상병. 그들이 온답니다. 내가 말했잖아요. 귀신이 눈을 통해 빙이 되는 걸로 해석하는 사람이 많은데요. 무전기를 바라보던 변상병에게 다가가는 귀신의 시점을 보면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최중희 외에는 눈을 통해 빙이 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죠. 눈이 안 보여요. 끈적한 피 분장을 한 채 약 5일가량 촬영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오태경 배우는 이 상태로도 아무 데서나 누워 잠도 잘 자는 뛰어난 적응력을 보여줬다고 하네요. 잠들었다가 끈적한 피 분장 때문에 눈이 안 떠질 때도 있었다고. 원래는 총을 집어 던져야 하는데 조심히 다뤄달라는 총기팀의 요청으로 파손되지 않도록 살살 놨다고 합니다. 부상병을 데리고 본대를 복귀하겠습니다. 엔딩에 헬기 소리만 들리는데 헬기를 등장시키고 싶어도 캄보디아에는 미제 헬기가 없어서 등장시킬 수가 없었다고 하네요. 센타장 선정, 한국 영화 역사상 가장 무서운 영화 알포인트였습니다. 다시 봐도 너무 무서워. 주민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센타장 일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종 모양 클릭으로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 주민센터와 좀 더 가까워집니다. 부디 조.9R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센터장이었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